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두 개의 동영상을 올리는 동안 제가 다른 구글 계정으로 테스트 겸 들어온 것 빼고는 조회수가 전혀 없길래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걸로 좋아하긴 좀 웃기기는 한데 그래도 몇 분이 검색을 해서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유튜브를 계속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누구나 다 처음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최근 자유한국당이 2월 27일에 열릴 전당대회를 위해서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당대표 후보가 토론을 하고 있죠. 우파 유튜버 중에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이 돼야 된다, 김진태가 돼야 된다, 아니면 이제 불출마 선언한 홍준표가 돼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었죠.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세 번의 토론만 가지고는 후보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하는 건 대단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는 자유한국당의 너무나도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정부 여당을 공략하고 민심을 끌어모을 것인지, 그 다음에 집권 후에 정부가 열심히 말아드시고 계시는 나라를 어떤 대안으로 회복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되는데 2분, 3분씩 몇 번 투닥거리고 끝낸다면은 그게 제대로 된 토론인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이번 토론에서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성과는 황교안이라는 분에 대한 검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결과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될 사람은 미리 배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이건 며칠 뒤에 올릴 동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저는 세 후보 중에 가장 대표로 적합한 사람은 김진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분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은 행동력도 있고 소신도 있고 철학도 명확하고 아무튼 자유한국당의 보통의 국회의원들한테 없는 장점은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분의 큰 장점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장점이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싸움을 할 때는 강약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너무 강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5.18 관련 사태가 그렇고요. 본인이 토론 중에 지만원 씨의 입장에 100% 동조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해명을 자세히 듣지 않으면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은 일단 분명합니다. 그리고 김진태 후보가 다 괜찮은데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에 2008-2009 그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 때 맨유랑 바르셀로나가 결승에서 만났죠. 이때는 호날두가 맨유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하기 바로 직전 시즌이었는데요. 호날두가 이때 본인이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무리한 슈팅을 많이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구라는 스포츠가 모든 선수가 팀에 융화되어 가지고 코치진이 계획한 작전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선수들이 어떤 그 창의적인 플레이가 어, 이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단체 경기인데 몇몇 스타 플레이어들이 개인 기량만 믿고 나댄다면 그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거기다 당시에 과반 이상의 전문가들과 축구 팬들이 바르셀로나가 맨유를 이길 거라고 예상할 정도로 팀 경기력도 바르셀로나가 월등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정국부터 시작해서 문재앙이 똥볼 차기 전까지는 워낙 여유가 없어서 그랬다 치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강경파들도 중도를 포섭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그 당시 박지성이 있었던 맨유를 응원하면서 슈팅을 난사하는 호날두를 보고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었는데 혹시 김진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그것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 자주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갑자기 당대표를 하겠다고 하는 인간들은 뭐 언급할 가치도 없고요. 제가 이 슬라이드 저번에 보여드렸을 거예요. 보수의 가치를 포기하면서 좌클릭을 해가지고
중도 코스프레를 해야 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중도층 내지는 합리적인 중도 좌파까지 끌어올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부 좌빨이 된 게 아니에요. 12년 전 대선에서 이명박, 이회창이 얻은 득표수가 70%에 육박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전 연령에서 득표율 1위였습니다. 그 다음 해 총선에서 그 다음에 한나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등 범보수권이 얻은 의석수가 200석이 넘어가지고 개헌선을 넘겼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뭐 어디로 증발했나요? 물론 국민들이 뭐 보수 이념에 철실해서라기보다는 그냥 휩쓸려 다닌 거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좌파라 가지고 지금 이 꼴이 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안이라도 국민 다수가 받아들이기 쉬운 메시지부터 던져보고 같은 의미라도 부드럽게 말하는 전략으로 가면은 내년에 자유한국당이 과반을 넘어서 개헌선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막 그 번지 점프를 막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경제 문제도 말이에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돕는다고 대기업을 규제하자 그러면 수준 낮은 국민들은 그게 엄청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시장 경제 원칙 이런 거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평균 독서량이 터무니없이 낮은 나라에서 그딴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알아들을까요? 먼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야죠. 그 결과에 의한 불편함은 국민들 너네들이 감수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강제 휴무일을 지정하면은 국민들을 너네들은 그러면 재래시장을 갈 거냐? 이런 식으로요.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토요일 날 홈플러스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초딩인 자기 딸을 끌고 오는데 그런데 딸이 낮잠을 자다가 자기 엄마한테 그냥 끌려 나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엄마한테 왜 오늘 꼭 마트를 가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 다음 날이 두 번째 일요일 날이라 가지고 마트 휴무일이었어요. 그 얘기를 엄마가 딸한테 얘기하니까 딸이 왜 내일은 마트가 쉬냐고 물어보는데 그 엄마라는 사람이 하는 대답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마치 엄청나게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말투로 한 달에 2번이라도 마트가 쉬어야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본인은 재래시장을 가지도 않으면서 마트에서 장을 보기 위해 낮잠을 자는 딸내미를 억지로 깨워가지고 나온 사람치고는 너무나도 뻔뻔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아주머니를 붙잡고 진짜 그러는 본인은 왜 재래시장을 안 가고 딸을 억지로 끌고 나와서 오늘 장을 보느냐, 내일 재래시장 가서 장을 보면 되지라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 문제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카풀 밀어준다고, 카카오 카풀 밀어준다고 택시기사들한테 붙어가지고 카카오 카풀 반대한다.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요. 김진태 후보께서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이렇게 같은 문제라도 더 부드럽게 얘기하고 국민들 피부에 더 와닿을 수 있도록 다가가는 당대표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오세훈 후보와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